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 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 홍조가 대표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든지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잠을 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수면 장애가 왜 생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불면증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여성의 약 12%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데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즉 갱년기 즈음에 다가서면 그 수치는 수면장애, 불면증은 약 4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폐경이 된 뒤에도 불면증은 더욱 많이 생겨서 폐경 후 여성의 약 60%가 불면증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이 폐경이 되면 그동안 분비됐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점차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폐경 후에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을 흔히 일으킨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 각성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높여주고 기능을 향진시키게 됩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잘 된다는 것은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잠잘 때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변화가 시작되는 생리 즈음의 여성들의 경우는 체온이 높아진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변화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은 항우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되는 여성들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는데, 그런 생리의 변화라든지 폐경이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흔히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경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성들은 체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때만 안면 홍조도 생기게 되고 자는 중에 식은땀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잠들기도 어렵고, 잠든 후에도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자주 깨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긴장 상태가 연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근육의 긴장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숨쉬는 근육인 혀뿌리, 상기도의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져요. 낮에 깨어있을 때는 뇌가 혀의 긴장도를 높여주지만 잠들 때는 뇌도 자니까 혀의 긴장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지게 되니까 혀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코도 안 골고 새근새근 잘 자던 우리 어머니들이 폐경이 된 후에 남편보다 더 코를 골고 더 심하게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거를 조절하는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고, 또 생체 시계의 노화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이 조금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 9시, 8시에 졸리고요. 막상 자려는 시간에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도 약간 비만이나 복부 비만이 나타나게 되면서 신체의 변화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예민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예민하고 불안한 거는 신체 긴장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낮에는 짜증이 늘게 되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경이 된 후에 나타나는 수면장애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보이는 수면장애는 안면 홍조,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호흡장애, 심리적인 기분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는 땀이 과하게 나는 증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는 폐경기 여성의 약 75%에서 85%에서 나타난다고 할 정도니까 대부분의 여성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게 되면서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요. 또 안면 홍조 때문에 열감과 식은땀이 자는 중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면증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못 자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 어렵고 중간 자주 깨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이 때문에 나중에 너무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낮에 짜증이 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성인의 7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꼴로 불면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호흡 장애입니다. 수면 호흡 장애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억지로 잠들면 코를 골고 자고 또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다가 계속 자주 깨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항진을 일으켜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발생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비만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적어진다고 하니까요. 폐경 자체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적 하지 운동증과 같은 다른 수면 장애도 흔히 생기게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또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데 폐경된 이후에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폐경된 여성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과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든 후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갱년기 여성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을 잘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이라는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거고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 겁니다. 이렇게 자고 깨는 리듬을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됩니다. 밤에 자꾸 안 자게 되고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잠자는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새벽에 자고 아침에 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이 초래되고 주간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적게 자야 됩니다. 낮잠은 한 20분 이내,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거는 집중력을 높이고 좋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20분 이상 자게 되면 자다가 깨기도 어렵고 이걸 수면 무기력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낮에 깊은 잠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밤에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야 될 시간에는 졸음이 안 와서 잘 수 없게 되니까 일주일 리듬이 또 망가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낮에 조금만 주무시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또는 음료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오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야지 반으로 줄게 되고요. 12시간이 지나야지 80%가 없어지게 되고 2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드시고 용량을 적게 드시는 게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드는 데는 되게 빨리 들게 만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고요. 꿈꾸는 잠을 늘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자다가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십시오. 폐경이 되게 되면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요실금 증상이라든지 방광 증상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과도한 물을 마시게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잠들기 한 서너 시간 전에는 물을 좀 가급적 적게 마시고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폐경이 된 뒤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장애는 몸의 긴장을 높이게 돼서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고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거를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면서 신체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배우셨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식 호흡을 5분에서 10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우리 몸의 긴장도를 많이 낮추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배우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몸의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체온을 낮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서 체온의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도록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1도, 2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 몸은 잠들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긴장을 좀 푸는 연습을 자꾸 하시게 되고 심호흡이나 명상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은땀이 흘려서 자꾸 깨는 분들의 경우에는 통기가 잘 되거나 땀의 흡수가 잘 되는 옷을, 가벼운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래도 식은땀이 너무 나게 되면 축축한 옷을 입고 자게 되면 우리가 자주 깨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옷을 침대 옆에 한 벌 갖다 놓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식은땀이 많이 나면 갈증이 생겨서 또 깨게 되니까요. 한 잔 정도의 물을 잠자리 옆에 놔둬서 너무 목마를 때 움직이지 말고 물을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갱년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두유, 콩이 들어있는 대두 식품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니까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콩이 들어있는 식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 분들이 안면 홍조의 증상이 적게 나타나게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경우는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미리 복용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고 갱년기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폐경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증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폐경 때문에 겪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규칙들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건강한 수면도 유지해서 건강도 지키고 주간 생활도 활기차게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잠튜브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